제작진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의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됐죠. 예.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물론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고 후 약 10개월이 지난 요즘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지턱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과속 단속 장비와 안전 펜스까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각종 교통안전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속도도 당연히 지켜야 되죠. 여기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학부모와 아이들은 바뀐 이 도로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들고 있으나 뭐 신호등이 있어도요 급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좀 덜해요. 많이 낮았어요, 그래도. 사고 난 이후로 이제 작년보다 차들이 더 이제 단속이 이렇게 되니까 더 천천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차들이 더 느리게 지나간 것 같고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 강화됐는데요. 네. 덕분에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의를 살피며 서행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하지만 얼마 전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좌회전차가 승용차를 충돌해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을 찾았습니다. 무너진 안전 펜스 대신 세워놓은 교통코는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사고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곳은 사고 발생 전부터 교통사고가 빈번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여기 주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펜스도 예전에 없었다가 사고 난 이후에 애 하나 죽고 나서 생겼거든요. 이제는 애가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은 하고 신호등이 없는 도로 위를 횡단하거나 좁은 갓길로 걸어가는 모습은 안전의식이 결여된 듯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학교 앞인데 앞에 안전장치가 없어서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차에 치일 것 같다. 그거 위험하고 차들이 쌩쌩 다니니까 여기 담벼락도 무너질까 봐 걱정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도 아이들은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놓인 상태인데요. 더 이상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그 사고 영상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 사고가 두 차량이 이렇게 충돌한 장소가 안전보호구역인 거잖아요. 어린이 그렇죠. 안전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문 바로 앞이에요. 예, 그러면은 요 사고 난 게 민식이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모두 다 민식법 먼저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고는 특이합니다. SUV 차량이 불법 좌회전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신호대기하고 있던 그 차를 때리는데요. 예. 때리니까 이 차가 충격을 받고 앞으로 쭉 가서 한 20, 30m 가서 인도를 돌진하고 그리고 모녀를 덮치는 네.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민식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직접 어린이 때린 게 아니고 차 대 차 사고에서 튕겨서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런 간접적이다. 간접적일 때는 그때까지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 양쪽으로 좀 팽배해질 것 같습니다. 상황이긴 하네요. 예. 그러네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경찰은 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요. 이 사고에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면 운전자들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교통사고보다 민식이법, 특가법이죠. 그것은 처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예. 하지만 특가법이 적용되게 되면 이제 사망사고일 때는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부상사고일 때는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에서 3천만 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진짜 이게 그리고 요즘에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아닐 거라고 제가 믿고 싶긴 한데 몇몇 어린아이들 가운데 운전자들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려워하니까 일부러 뛰어드는 그 놀이. 이게 이거를 어떻게 아세요? 놀이라고 하기에는 좀 놀이가 이게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놀이라고 해야 되는지. 민식이법을 아니 아이들이 악용한 건 아닐 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요즘 그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그 앞에 스쿨존에서의 그 초등학생들의 신종 놀이가 점점 더 유행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 민식이법 때문에 예. 운전자들이 어린이를 보면은 움찔해요. 어린이다. 맞아요. 예. 더 긴장을 돌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우리를 보면 운전자분들이 놀래시네. 한번 나가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차 앞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저학년 학생들은 차를 보고 막 뜁니다. 저 보세요. 저 뛰잖아요. 일부러 차 뒤를 뛰어요. 따라오는데요? 예. 차 뒤를 뛰면서 가다가 룸미러를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재밌어서. 저 터치하면 저 터치하는 저 애들도 녀석이 있고요. 정말. 저러다가 진짜 갑자기 딱 멈추면 정말 위험한데. 큰일 나죠. 이거 치아 다 다치고 큰일 나죠. 저렇게 해서 만약에 아이가 다치면 민식이법 적용됩니까? 저건 아니죠. 앞으로 가는 자동차는 앞을 보는 거고요. 예. 뒤에서 애들이 뛰어올 것까지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저러다 다치면은 민식이법 적용 하나도 안 되고 아이들만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차가 앞에서 누가 갑자기 나오는데 브레이크 잡으면 그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애들은 막 뛰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나오는 또 교차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 절대로 저런 위험한 행동 따라하지 마시길 절대, 바랍니다. 절대.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과실 비율 몇 대 몇 이거 잘하시잖아요. 예. 따져볼까요? 유행어예요. 예. 몇 대면? 네. 제가 지나다니면은 이제 몇 대만 지나가신다 그러는데요. 오늘 준비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 유턴 중에 일어난 사고하고요. 또 하나는 비보 좌회전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먼저 불법 유턴 중에 오토바이와 사고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맞은편에 차가 없어서 제보자 유턴을 하는데요. 어머. 오토바이. 저 오토바이 어디서 왔네요? 오토바이.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기 아니 오토바이가 온 곳은 차로가 아닌데요. 1차로 차들과 중앙분리대 사이 그 좁은 공간 달려왔어요. 나는 오토바이 잘못이 크다. 6대 4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2대 8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8 잘못이. 아니 오토바이가 20이고 제보자가 80이라고요?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오지 않고 올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났는데 그런데 제보자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다시 보시죠. 여기서 유턴을 시작. 아이고 중앙선 넘어갔네요. 저 앞에까지 갔어야 되는데 유턴 구역선에서 신호에 따라서 유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법 유턴했네요. 제보자도 좀 급하게 유턴한 잘못이 있고요. 불법 유턴한 거 잘못이죠. 한편 오토바이도 올 수 없는 곳에서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하고 어느 쪽이 더 못했다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50대 50으로 보입니다. 도로의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선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제보자가 다가갑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길가로 빼려고 그러는데, 네, 좀 밀어야죠. 밀어야 되는데, 어디가? 시동이 걸리죠. 시동이. 오토바이가 그냥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다른 자동차를 부딪혔네요. 또 사고 세우니까 났구나. 이게 시동이 걸려 있어서 살살살 앞으로 나가더라고. 잡아왔더니 그냥 내 힘으로 안 돼. 맞아요. 내가 못 놓쳤어. 잡아요, 그거. 놀랬다고. 가족이 다 놀랬으니까 그래서 놀람에 대한 보상을 해달란다. 65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650이요? 앞으로. 충격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저 정도면은, 뭐 이 정도는 되겠지만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지. 글쎄요. 오토바이를 치우려다가 지나가는 차 부딪힌 거, 그거는 내가 다 해줘야죠. 하지만 단순히 놀란 거,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오토바이 만약 치울 때 시동 완전히 끄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시동 끄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났다면.
아찔한 순간이 많네요. 제보자는 비보호 좌회전합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에 들어가다가 빵! 어떤 사고였을까요?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합니다. 맞은편에 차가 안 와요. 정상적으로 좌회전 들어갑니다. 비보호 좌회전. 안전하게. 이런. 아니 저 차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야가 가려져서 처음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좌회전을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봉고차가 나오는 거를 그때 봤습니다. 아, 요 차들 좌회전 대기 중이군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오던 차가 난 우회전할 건데 왜 안 가? 그러면서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으로 우회전하려고 나오고 그때 마침 제보자가 들어가는데 상대차 나오고 나는 멈췄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한 이틀 뒤에 저희 담당 보험사에서 전화가 조심했어야 왔는데 제가 가해자로 판명이 됐고 비보호기 때문에 과실은 제가 7이었고 그쪽이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건 아니죠. 재밌죠? 비보라는 것은 저쪽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해 오는 차,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해 오는 차랑 붙였으면은 직진차 없을 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위험하게 들어갔느냐?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지금은요. 차가 저 멀리 있잖아요. 저 멀리. 충분히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서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앞에 차들이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 중앙선 넘어간다? 안 돼요.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렇군요. 신뢰의 원칙을 깨트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대차 100% 가능성이 100대 0 나왔다.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교통은 약속이죠. 약속만 지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 사고로 이어집니다.